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흔히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냉소하는 용어 중에 헬조선이라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얘기죠. 조선은 지옥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해방 후 이제 역사가 100년도 채 안 됐잖아요. 70몇 년 아닙니까? 70년 정도인데 진짜 헬조선입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서 말이죠. 해방 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신생 독립국들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민지였다가 이제 독립이 된 그런 나라들 많은데 그 나라들 중에요. 경제 발전 속도, 소위 말해서 이 생활 지수가 가장 극단적으로 많이 개선된 수직 상승한 나라가 바로 어딘가 하면 대한민국입니다. 원입니다. 넘버 원이에요. 1등입니다. 싱가포르라든가 대만 같은 나라는 우리하고는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기는 하나는 도시국가고 또 다른 하나는 본토에서 중국에서 넘어올 때 후퇴할 때 몽땅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도 시작이 달랐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유일한 나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인데 그래서 세계가 지금 부러워하는 롤 모델이 됐고요. 저개발국 아주 이제 극빈 국가들이 자신들도 이제 잘 살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할 텐데 그때 한결같이 롤 모델로 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성장한 이 과정을 경제 발전한 이 과정을 국민들 생활 수준을 올린 이 과정을 따라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 남미 같은 나라에서는 새마을운동 배우기가 한창이에요. 거기는 아예 그냥 학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새마을운동 학문 박정희 대통령 학문 이런 게 있을 정도죠. 그럼 이런 나라를 어떻게 헬조선이라고 합니까? 물론 이 압축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되죠. 근데 그런 것만 강조해서 헬조선이다? 그리고 저 좌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도 경쟁이 극심해서 정글이다. 정글이 법칙이 존재한다. 이런 식이죠. 약육강식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 경제하는 나라는 다 어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헬이라고 할 정도로 나쁜 상황은 절대 아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갈수록 발전해 왔다. 발전의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가 바로 해방 후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흔히 한강의 기적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좌파들은 선동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저들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들은 독립군, 이쪽에 이제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친일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어거지로 만드는 거죠. 완전히 사실은 왜곡된 이야기고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자신들은 민주화 세력, 이쪽은 독재 세력, 자신들은 서민 위하는 세력, 저쪽은 기득권 세력, 부자 세력,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편가르기를 통해서 내로남불, 뭐 그야말로 이제 윗선, 못선 덩어리가 바로 저쪽 좌익 진영, 현재 좌파 진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은 뭐 한일 관계 이걸 갖고 가장 심하게 이제 저들이 이제 프레임을 걸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절대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아닙니다. 보면 볼수록 자랑스러운 건국과 그 후에 엄청난 진치와 성장을 이룬 가장 위대한 시대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봐야죠. 한반도 역사를 5천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때만큼 화려하게 정말 엄청나게 성장했던 시기도 없었습니다. 5천년 이래 한 번도 끊지 못했던 보릿고기를 완전히 이제 소멸시켰고요. 전부 일하면 다 잘 사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잖아요. 중산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말이죠. 전 세계 모든 선진 산업 국가들 중에서도요. 중산층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탑 한 5 안에 들어갈 겁니다. 어쩌면 이게 탑 3 안에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최상위권이다. 이것은 부의 분배도 잘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 부자들은요. 그야말로 억만장자 그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억만장자 잘 없잖아요.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 심지어 중국이라도 영국 뭐 이런 다른 나라 보십시오. 거기 부자들은 진짜 엄청나게 부자야. 근데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은 500대 자산가 안에 들어가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부부의 분배가 잘 이루어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황당하게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을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하나 보겠습니다. 헬조선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일본과 관계해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일본의 각 현들 있잖아요. 그 이제 이 1인당 GDP를 비교한 건데 지금입니다. 옛날에는 비교 자체가 안 됐죠. 일본이 4만 대 넣을 때 우리는 1만도 안 됐으니까요. 자, 이거 보십시오. 울산이 최고입니다. 도쿄를 눌렀습니다. 한일 가운데요. 광역 자치단체급 기준으로는 울산이 최고 1등. 도쿄를 이겼고요. 충남이 이렇게 높은 소득을 갖고 있습니다. 충남은 말이죠. 이렇게 높은데 그 대전은 오른쪽 하단 보십시오. 대전은 여기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28,827달러. 충남은 61,176달러. 이것이 이제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공장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충남에는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산업 시설들이 여기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울산도 그 영향이고 충남도 그 영향입니다. 그래서 소득 올리는 데는 공장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공장 이상. 뭐 관공서를 유치한다, 뭐 관광산업 발전시킨다. 그런 걸로는 GDP가 거의 안 올라가요. 조금 올라갑니다. 무조건 이게 많은 종업원들이 있는 공장이 들어와야지 그 지역이 발전합니다. GDP도 올라가고요. 쭉 보시면요. 서울이 48,168, 충북도 공장이 많잖아요. 이게 수도권하고 가까워서 그래요. 46,676, 전남이 46,154, 일본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경북이 44,866, 경북이 그래도 이 정도 높이 나오는 것은 여기는 구미도 있고 포항도 있고 그래서 산업시설이 많아서 그래요. 세종 39,946, 경기가 39,946인데 경기에 엄청나게 많은 산업시설이 있는데도 경기는 왜 이러느냐. 경기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걸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터졌다. 그래서 경기도는 인구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4만 5천 대, 5만 대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경남이 35,198. 경남에도 창원이다 해서 많은 공장이 있지만 어쨌거나 기반시설 자체가 농업 중심으로 되어 있죠. 울산이 또 떨어져 나갔고요. 등등 해서 지금 요 정도 머물고 있고 제주는 관광도시 아닙니까? 관광 지방 아닙니까? 33,000밖에 안 되고요. 강원이 33,000, 인천이 33,000. 인천도 뭐 딱히 여기도 뭐 공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시설이 많은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전북이 3만, 농업지대 중심이죠. 여기는 군산이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지만 여기도 이렇고요. 대전이 여기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충남이 이렇게 높은데 충남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28,000. 광주 27,000, 부산 27,000, 대구 24,000, 대구가 꼴찌입니다. 여기 특이한 것은요,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이게 정치적 어떤 중심 지역이에요. 보수의 중심 대구, 신보수의 중심 부산, 좌파의 중심 광주, 그리고 중도의 중심 대전인데 이 전부 꼴찌잖아요. 정치적 이념 색채가 뚜렷한 곳일수록 이렇게 못 산다. 이게 기이한 일이죠. 여기서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헬조선은 아니고요. 대한민국은 이런 걸 보더라도 일본을 이미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그 길을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친일이다 반일이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과거에 힘이 없을 때 일본에게 당했다라는 그런 억하심정, 그야말로 이제 분풀이, 복수심정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일본을 지금 넘어서고 있잖아요. 울산이 도쿄를 이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본을 지금 넘고 있다고, 이기고 있다고요. 그 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 길의 배경에는 바로 일본과 함께 갔던 것이 컸어요. 우리나라 이 경제 발전은 일본 없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미국은 경제 안보 쪽으로 다 이게 영향을 많이 줬지만 경제 하나만 딱 놓고 보면 일본이 압도적이죠.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공장, 기반 시설, 그거 만들 때 그리고 설비, 기계 설비,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은 전부 일본에서 왔어요. 95% 이상입니다. 그 일본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해요. 자랑스러운 포항제철도 일본의 기술로 시작했잖아요. 나중에 일본을 능가하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원전 기술은 거기서 다 갖고 왔다니까요. 삼성도 일본에서 다 갖고 온 거예요. 64KD램 만들었을 때 그 온 국민이 환호했잖아요. 근데 그 기술이 어디서 왔습니까? 일본에서 원전 기술이 와가지고 그걸 다듬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박을 친 겁니다. 그 후로 지속적으로 일본을 앞서 나갔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런 걸 보게 되면요. 대한민국은 해방 후 엄청나게 비약적인 성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헬조선이 아니고 반대로 해번조선을 만든 거죠.
천국을 만든 겁니다. 북과 남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북과 남을. 북이 바로 헬 조선입니다. 거기가. 이쪽은 헤븐 조선이고요. 헤븐 앤 헬이라고요. 반젤리스 그 그리스의 그 음악가죠. 유명한 세계적인 음악가인데 그 사람의 그 작품 중에 헤븐 앤 헬이라는 유명한 경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악이 생각날 정도로 완전히 대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지표가 최근에 나왔었던 것을 보고 정말 굉장하다, 경이롭다, 자랑스럽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헤븐 앤 헬. 헤븐은 이쪽 남쪽 사우스 코리아, 저쪽 이제 노스 코리아는 헬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먹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했고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민주주의는 더더욱 없고 오로지 그야말로 전제군주 같은 그것도 악독한 지독한 전제군주 같은 봉건 시대 그때 그 상태로 머물고 있는 겁니다. 뭐 하나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런 나라와 이런 우리 대한민국 이 비교해 보면은 어디가 헬이고 어디가 헤븐인지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그런데도 좌파들은 걸핏하면 어디가 헤븐이고 어디가 헬이다를 반대로 뒤섞어서 이야기하고 그랬죠. 자, 이걸 보게 되면요, 일본하고 손잡고 앞으로도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좋고 일본도 지금은 우리하고 손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윈윈하는 상생하는 그 길이 서로에게 좋은 겁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발전해 버렸는데 그리고 군사력은 우리가 일본보다 더 높게 평가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중국이죠. 중국하고 북한이 손을 잡고 어떻게 하는 경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미국, 북한, 미국, 일본, 우리 이 삼각 체제 이것만 구축하고 이것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이런 모든 평화 기반, 경제 기반, 안보 기반 이런 것을 현상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대한민국은 헬 조선이 아니고요. 헤븐 조선입니다. 해피 조선이다. 해피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럴 수도 있어요. 헤븐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나 여러 가지 지표가 그걸 말해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되는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 동북아의 패권이 현재 중국에 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도요. 그 실속만 딱 놓고 보면 대한민국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모든 게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미동맹 그 기반 위에서 일본과 우호적으로 잘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오늘의 현대, 삼성, LG, SK 이런 대기업들이 일본의 그 협력이 없으면 가능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몸집이 커져가지고 일본하고 당당히 경쟁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저는 헤븐 앤 헬, 여기서 완전히 헬 조선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된다. 저거는요, 좌익들이 지금 보수 진영 이쪽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이제 선동하는 거죠. 자, 원래는 제가 말이죠,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다른 이야기. K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오프닝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됐고, 일단 요거로 끝내겠습니다. 주제를 헤븐 앤 헬, 진짜 헬은 어디냐,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K방산 요즘 대단한데요. 그건 저 다른 시간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주리였습니다.